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은 무려 1986년에 제작된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를 추천하며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에 앞서 해당 영상은 공식적이지 않은 제 주관적인 관점이며 저작권은 스튜디오 지브리, 국내 백업권은 대원 미디어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추리는 과정에서 작품의 기초적인 내용이 노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미소. 이야기는 야심한 밤, 자욱한 구름 속 비행선에서 시작합니다. 근심 가득한 표정의 소녀 시타는 전설 속 하늘성 라퓨타 가문의 마지막 왕녀로 라퓨타의 행방을 쫓는 정부 요원들에 의해 원치 않는 동행 중입니다. 하지만 보물이 가득하다는 라퓨타를 노리는 건 정부 기관뿐이 아니었죠. 도라 해적단의 시타 탈취 작전으로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시타는 살생을 아니 의도치 않게 이승 탈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적두목 도라가 주목하는 비행석은 라퓨타로 향하는 지도이자 열쇠로 이런 위급한 상황에 주인을 도와주기도 하는 보물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시타가 향한 곳은 마음씨 좋은 광부들의 마을이었고 광부 대장의 조수로 일하고 있던 파즈에 의해 발견되는데요. 이튿날 아침 간밤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둘은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사이 냄새를 맡은 해적들은 시타를 뒤쫓고 응, 나도 잡으러 왔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기관마저도 추적을 재개하죠. 또 다시 비행석의 힘으로 위기를 면한 둘은 깊고 오래된 광산에서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나도 한 입만. 그곳에서 만난 보무 할아버지는 파즈의 지인으로 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비행석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하며 신비로움과 두려움을 함께 내비칩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잠시간 여유를 갖는 시타와 파즈는 이내 잠복해 있던 군대에게 허무하게 붙잡혀버리고 맙니다. 비밀기관의 책임자인 무스카는 감금된 시타를 데리고 어딘지 모를 지하 깊은 곳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는 전설 속 라퓨타의 실제 증거인 바스티온, 아니 거신병 잔해가 있었습니다. 파즈의 안전을 빌미로 협조를 요구하는 무스카. 등 떠밀리듯 시타와 떨어지게 된 파즈는 자신의 무력함과 좌절을 느끼며 이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파즈의 집은 이미 해적단이 점거한 상태였죠. 해적들의 대화에서 시타를 탈환하려는 작전을 알게 된 파즈. 시타와 라퓨타를 포기할 수 없는 파즈는 자신을 해적단에 끼워주길 요청하고 도라는 시타를 보다 쉽게 구슬릴 수 있다는 생각에 파즈를 해적단 임시 멤버로 영입합니다. 그 사이 감금되어 있던 시타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배웠던 주문을 무심코 읊조리고 마는데요. 비행석의 능력이 해방되며 잠들어 있던 바스티, 아니 거신병이 깨어남과 동시에 라퓨타로 향하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게 됩니다. 님들, 옴닉 개쎄입니다. 개 깡패인 옴닉이 선량한 인간들을 목적 없이 뚝 패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라퓨타의 왕녀인 시타를 지키고자 주문의 부름에 응한 거였죠. 거신병이 목숨을 다해 주인을 지킴으로 시타는 파즈에게 무사히 구출되었지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비행석은 소란 중에 무스카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주인공 일행 역시 시타의 영특한 머리로 라퓨타를 향한 방향을 잡게 되었고 정부와 해적의 라퓨타 탐사가 시작됩니다. 한창 경계 중이던 파즈와 시타. 이 새끼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경계 도중 썸이나 타려다가 적 함정의 뒤를 잡힌 시타 일행은 급류를 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해적선과 떨어져 표류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 정신을 차린 곳은 그렇게 찾고 헤맸던 라퓨타의 외곽이었죠. 그리고 예상과는 달리 정원을 관리하는 로봇과 오래된 나무들만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하늘 위에 부유하고 있는 거대한 성과 구조물, 우거진 숲과 깊은 저수지. 외롭고도 아름다운 라퓨타를 탐미하고 있는 사이 불청객인 군대도 라퓨타에 도착하게 됩니다. 라퓨타에 있는 수많은 보물에 군대가 한눈 팔린 가운데 무스카는 무언가 다른 목표를 향하는데요. 그 와중에 시도잡. 무스카는 라퓨타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제어실, 즉 왕실로 향하는 입구를 알고 있었고 성의 원동력이자 과학의 결정체인 중앙비행석과 제어장치를 발견합니다. 과연 무스카는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시타와 파즈는 아름다운 라퓨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후의 이야기는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해 주시고요. 이윽고 밝혀지는 무스카의 정체. 이 둘은 같은 라퓨타 가문의 후예이지만 모종의 이유로 지상으로 거처를 옮길 때 둘로 나뉘게 되었고 지상에서의 세월이 길어지며 희미하지만 찬란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왕가의 핏줄이었던 겁니다. 이제야 무스카가 라퓨타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다. 무스카를 배신자로 간주한 군대는 그를 추격하지만 오히려 계략에 빠지게 되고 라퓨타표 불꽃놀이를 한 차례 감상한 뒤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응 바스티온 어서오고 결국 전멸당하게 됩니다. 파즈는 시타를 구하고자 중앙제어실로 향하고 이산가족 상봉 뺨치는 제외를 하지만 둘 사이에는 조그만한 틈새뿐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무스카에게서 되찾은 비행석을 넘기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결국 사지로 몰린 시타. 무스카에게 폭을 시전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어떻게든 길을 뚫고서 시타에게 달려온 파즈. 이 멍청아, 시간을 왜 주는데? 시타는 라퓨타의 괴랄한 힘을 생생한 풀 HD 화면으로 직접 목격함으로써 이런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무스카의 위험한 야욕을 저지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절대 외워서는 안 되는 주문인 멸망의 주문을 파즈와 함께 외칩니다. 비행석이 고정되어 있던 장치를 빠져나가고 발을 디디고 있던 바닥이 무너지며 성을 지지하던 기둥과 천장은 쏟아져 내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도 신비한 이곳이 사라지는 게 가슴 아플 정도로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허무하기도 전설이었던 라퓨타의 왕가는 무너지지만 생명을 간직한 오랜 자연은 그대로 남아 보다 더 위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다시금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채 말이죠. 붕괴되는 성 안에서 나무 뿌리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생존한 둘은 타고 왔던 글라이더를 활용하며 탈출을 시도하고 해적일당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해적일당과 짧은 재회를 바친 파즈와 시타는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각자의 길로 향합니다. 먼 지평선에 붉은 노을이 지며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중학교 1학년 때 미술 선생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처음 감상하게 되었는데요. 라퓨타의 신비로움과 이야기에 크게 매료되어서 몇 날 며칠을 설레며 그곳이 실존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제가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죠. 감상의 수가 두 자릿수는 가뿐히 넘어가지만 볼 때마다 설레이고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도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제가 만든 요약은 너무도 허접해서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흥미가 생기신 분들 또는 예전의 향수를 다시 불러드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감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니, 꼭 보셔야 할 애니메이션이라고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줄거리 요약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애니메이션 라퓨타의 숨겨진 요소와 심층 리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였습니다.